네, 안녕하세요. 김선성 파트너입니다. 자, 7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 하반기는 이제부터 뭐 시작이죠. 네, 하반기 이제부터 시작이고, 6개월이 진짜 눈 깜짝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참, 뭐 다른 때도 그렇지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는 순간에 훅 가버렸어요. 반년이. 특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수가 아주 폭발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2020년도에도 굉장히 그 폭발적인 장세가 왔는데 그 흐름하고 좀 비슷한 좀 양상이 보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고객 예탁금이 뭐 오늘부로는 좀 빠졌는데 70조대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020년도에 예탁금이 이제 막 들어왔거든요. 증시로 자금이 막 들어왔거든요. 이번에도 좀 그런 조짐이 좀 보입니다.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좋은 조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 예탁금이 한 100조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78조인가요? 77조, 8조 그 정도 가서 이제 꼭대기를 쳤어요. 그래서 3,300 딱 찍고 나서 그리고 장이 이제 꺾였죠. 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먼저 이제 뭐 PPT 1등급 대장주 뭐 계속 지금 신대가의 투자비법에서 1등급 대장주에 대한 강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1등급 대장주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는데 먼저 오늘은 HTS를 가지고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온라인 방송, 무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먼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차트를 통해서 조금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래소 코스피 지수 차트예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조금 크게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1년도에 이제 3,316이 고점이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쫙 내려갔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왔죠. 네. 그때 이제 미국장이 이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00포인트인가요? 여기 2,100, 200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박스를 오랫동안 그렸죠. 박스권을. 근데 결국은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쫙 올라갔습니다. 이건 이제 그 월봉이 아니라요.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여기 보시면 일주월 이렇게 있죠. 오랜만에 제가 주봉을 좀 띄워놨어요. 주봉. 네, 일봉이 아니라 주봉.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단기 매매를 많이 하거나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일봉 차트를 많이 봐요. 대부분 일봉 차트, 거의 90% 이상은 일봉 차트를 보는데 주봉 차트를 띄워놓은 이유는 이제 조금 중기적인, 그러니까 주봉은 일주일이 끝나면은 봉이 하나 완성이 되는, 캔들이 하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월봉은 말 그대로 한 달이 끝나면은 한 달짜리 캔들이 완성이 돼서 그걸 그래프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주봉을 좀 띄워놨는데 주봉이 지금 보면 5주 연속 양봉이에요. 5주 연속 여기서 오늘 이제 종가상 이제 음봉으로 끝났어요. 어제 사실은 목요일장에 폭등했죠.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폭등했는데 금요일장에는 그 폭등한 것보다 더 빠지면서 오늘 끝났기 때문에 하락으로 이제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주 연속 음봉이 이제 6주째 이제 제동이 좀 걸렸죠.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제 2020년대에 랠리를 할 때 보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주짜리가 있어요. 9주짜리. 9주짜리. 9주 연속이에요. 굉장히 폭발적인 시세였죠, 저때. 저게 이제 주봉으로 이거 이제 9주 연속이 이제 기록이죠, 거의. 이번에 이제 기록을 깨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지금 5주 연속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도가 지금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N자로 조정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N자. 영문자 N자 패턴은. 그래서 이제 모든 급등의 기본 원리는 N자 패턴을 그립니다. 모든 급등은 다 영문자 N자 패턴으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사실 이제 화요일 날 그 저녁에 마켓 디너를 출연을 하죠. 뭐 다음 주에도 출연하지만 화요일 날 마켓디너에서 시장 폭락할 거다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장 폭락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3,100을 두 번이나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격도라는 건 이제 이 차트에 보면 이평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이평이 있어요. 20주선, 5주, 10주선. 이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격이라고 해요. 이격.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과열권에 진입을 한 거예요.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지니까 과열권에 진입. 근데 그 과열이라도 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또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오버 슈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과열권에서 사실 오버 슈팅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오버 슈팅 과열을 좀 진정시키려면 예? 주가 빠져야 되겠죠. 당연히. 예. 근데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많이 그만큼 이제 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또 정책도 또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달에 또 예, 소비 진작을 위한 뭐 소비 쿠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을 쳤지만은 이제 내려오면 예, 이렇게 N자로 내려오면 여기서 이제 5주선은 깨야 돼요. 기본적으로 5주선은 깨줘야 돼요. 조종을 우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조종을 탈 때는 최소한 5주선은 예, 깨고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격적으로 좀 이제 진정이 되는 거죠. 과열이 이제 진정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밑에 이제 10주선인데 10주선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동이 나올 것들은 조종을 타더라도 대체로 이제 중요한 그 지지점을 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5주선은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10주선, 20주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조종을 타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300을 가는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예, 3,300을 가더라도 조종을 좀 타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은, 예, 지금 연속 5주 연속 양봉이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음봉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5주선을 깨고 내려와 줘야 그래야지 저가 타진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좀 전환을 해서 보면 월봉이 전달에 장대 양봉이에요. 이거는 고점 시그널이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는 고점 시그널이 아닙니다. 고점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보면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나와요. 윗꼬리가. 캔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개월을 더, 3, 4개월을 더 올려붙이긴 했어요. 윗꼬리 나오거든. 그리고 나선 대폭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막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서 꼬리가 이렇게 긴 양봉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고점이 다다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폭락하지는 않아요. 장이 강할 때는 뭐 1, 2개월에서 2, 3개월은 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파동은 저기 역사적 고점인 3,300까지는 예, 충분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종을 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3,000을 한 번은 사실은 깨고 내려와야 돼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3,000을 깨고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좀 많이 빠졌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폭락했을 때 여기가 이제 2,300이 깨졌거든요. 그죠? 2,300이 깨졌는데 지금 3,100 넘겼잖아요. 예, 또 이번에 넘겼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800포인트가 올라갔잖아요. 800포인트. 예, 800포인트. 그것도 단 3개월 만에 올라갔어요. 예, 3개월 만에 올라간 거는 어마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무시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라오긴 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거하고 뭐 흡사하게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강한 장이 연출됐거든요. 근데 이제 800이 올라갔으면은 최소 못해도 적게는 뭐 150에서 200. 한 이 정도는 빠져야 돼요, 사실. 근데 이제 800에서 뭐 한 400포인트, 500포인트 뺀다. 그러면은 파동이 안 나와버려요, 그러면. 예. 이게 왜냐면 이게 고점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800포인트 올라온 거를 뭐 한 400포인트 이상 빼버린다. 그러면 이건 파동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많이 이제 조정 받아도 한 150에서 200 정도만 받아도 예, 충분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좀 고비일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고비만 잘 넘기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코스닥을 좀 봐야 돼요. 이번에 이게 거래소는 굉장히 강한 힘을 보였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조금 거래소 나쁘진 않은데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코스닥이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지금 바닥치고 올라가는 중이긴 해요. 근데 거래소는 이미 팍 장대 양봉이 막 해가지고 뽑아서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코스닥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탈출한 상황이에요. 이제 막 탈출했어요, 사실 코스닥은.
그래서 거래소하고 코스하고 비교하면 탄력도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봉 크기도 그렇고, 예? 봉도 작잖아요. 그죠? 근데 거래소는 딱 이렇게 양봉이 딱 크게 그냥 이만하게 딱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갈 자리는 하반기에 코스닥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더 약세예요, 지금. 상대적 약세 코스닥.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왜, 야, 지금 2달 동안에 거래소는 굉장히 불을 뿜었는데 코스닥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왜 코스닥이 약할까? 네? 왜 약할까? 왜 약하냐면 주도주가 힘을 좀 못 써서 그래요. 주도주는 있어요. 코스닥이 주도주 뭐예요? 다 아는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이에요. 2달 동안 보세요. 알테오젠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제대로 치고 상승을 해도 많이 못 가잖아, 알테오젠. 작년에 너무 많이 올렸거든요. 그죠? 그 다음 또 주도주가 뭐예요? 에코 형제. 응?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형제. 그죠? 시총 얘네들이 1위, 3위, 4위 이러거든요. HLB가 이제 2위인가요? HLB도 좀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지금 있긴 있지만 작년에는 알테오젠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알테오젠이 제대로 조금 올라가다가 말아버리고 계속 그 박스에 갇혔죠. 그다음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은 주가가 바닥은 쳤는데 또 많이는 못 가요. 지금 올해 5월 달 들어서는 바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바닥이 나왔는데 그 탁에서 또 굉장히 좀 뭐 강력하게 막 날아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도주가 약하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강한 거는 이번에 거래소는 뭐가 끌고 올라갔어요? SK 하이닉스. 예, 시총 200조를 돌파했잖아요.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가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좀 바닥을 치면서 좀 올라갔죠.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또 견인을 했는데 요 두 개만 올라간 게 아니라 조선주. 거기에 뭐 주도주들이 뭐 조선주도 있고 방산주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뭐 두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막 끌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제 확실하게 거래소 쪽은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이 주도주들이 힘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도 이제 이거는 월봉인데 이제 뭐 하반기에 9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조정 타더라도 900까지 올라가는데 개별 종목들이 6월 초반에 그러니까 6월 초반까지는 잘 터졌어요. 코스닥이. 근데 이제 일봉으로 전환해서 보면 자, 거래소 차트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거래소는 그래도 물론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뽑아냈단 말이에요. 수직으로 쫙 이렇게. 근데 이제 완만하게 올라가고 여기 보면 6월 여기 이제 13일인가요? 여기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 또 무너졌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거의 한 3주 동안 박스권이에요, 지금. 3주 동안. 그러니까 코스닥이 6월 지금 중반, 그러니까 6월 중반이죠. 6월 중반부터 박스에 갇혀버리니까 개별 종목들이 시세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요 고점 때 이제 800을 또 뚫고 올라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개별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지금 3주째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시세가 더 안 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이제 무료 방송 제가 매일매일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이 시세가 분명히 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거다. 다음 주까지는. 이게 이제 빠지면 또 여기서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박스권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7월 중반이 지나야 돼요. 7월 중순 정도가 지나주면 그러면 한 7월 셋째 주 정도 되겠죠? 예. 7월 셋째 주. 요때부터 이제 개별 종목들이 이제 활발하게 좀 터지지 않을까.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개별주에서 터지는 것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6월 초반까지는 잘 터졌거든요. 개별주들이. 5월 달에 뭐 미친 듯이 터졌죠. 5월 달에 미친 듯이 터졌어요. 코스닥도 5월 달에 막 개별 종목도 잘 터지고 6월 초반까지 잘 터졌는데 6월 중순에 딱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목들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종목 선정을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하시는데 그럼 종목 선정을 뭘 해야 되냐? 단기, 그러니까 중장기는 뭐 길게 보면 바닥주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1등급 대장주 요즘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대장주는 단기 그냥. 그럼 단기는 뭐를 해야 되냐면
1등급 대장주를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1등급 대장주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당분간. 한 1주, 2주 동안은 예? 바닥주도 별 볼일 없고 예? 내가 만약에 단기를 하려면 대장주 쪽을 무조건 집중해야 돼요. 대장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1등급 대장주들이 강의를 여기서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만 폭락할 때 공략하는 게 좋아요. 단기는. 중장기야 뭐 몇 달, 뭐 몇 년 들고 하는 거야 다르지만은 단기는 예? 당분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것들 이달에 매매 포인트 1차적으로 1등급 대장주들만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달에 사실 이달은 아니고 전달부터 이제 카카오페이를 집중적으로 카카오페이가 1등 대장주 맞죠? 제가 얘기 안 해도 1등 대장주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급등을 6월 달에 했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세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그룹주들이 많지만은 카카오페이가 가장 셉니다. 가장. 왜? 상한가가 터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날 이제 마이너스 11%에서 폭락할 때 이제 진입을 했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 엽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매일매일 열어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엽니다. 매일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해서 10시까지 매일 무료 방송을 였는데 그날 이제 들어가라 했어요. 이틀날 이제 사실 급등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까지는 못 먹었고 중간에 팔았어요. 차익을 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놔뒀으면은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점을 59,000원대 잡았는데 54,000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바로 잡자마자 손실이 났죠. 근데 이제 가져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급등 나올 때 좀 팔긴 했는데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놔뒀으면은 거의 한 70%에서 80% 먹는데 예, 수익이 7, 80% 나는데 그거를 다 끝까지는 못 먹었지만은 그래도 고수익이 났죠. 그래서 좀 너무 억울해서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 10% 폭락할 때 또 들어가라 했어요. 10% 폭락할 때 다음 날 마이너스 아니 다음 날 아침 개장하고 나서 9%가 급등했어요. 팔아라 매도. 그리고 또 빠지면 또 잡아라. 그래서 75,000원 라인 주면은 또 매수해라. 그래서 또 매수. 어제 같은 경우 6%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팔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재매수를 3번을 했어요, 3번을. 이번 주만 재매수만. 그러니까 75,000원 다 줬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75,000원 계속 줬어요. 자, 보세요. 이번 주에 월요일 날 10.45% 빠졌죠. 그죠? 그다음 화요일 날 아침에 9.7% 올라갔죠. 그죠? 거기서 이제 아침에 팔라 그랬어요. 단기로. 그다음 또 빠졌죠. 75,000원 줬죠. 수요일 날 2.2% 75,000원 내려왔죠. 그리고 어제 장중에 아침에 6% 또 올라갔죠. 그리고 밀렸죠. 그죠? 그다음 75,000원 또 줬죠. 그리고 추가 매수 또 하라 그랬어요. 예. 왜 9만 원, 10만 원까지 아직 파동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단타로 차익을 하고 또 75,000원 주면 또 재매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6%대 뭐 차익하신 분도 있겠지만 끌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익하고 여기서 급등할 때 차익하고 그럼 다음 주에 이것도 계속 노려봐야 되겠죠. 1등 대장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등 대장주만 하셔야 돼요. 당분간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7월 중반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는 또 이제 안 가는 것들 개별주들 뭐 선택해서 그때 하면 또 많이 터질 거예요.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1등급 대장주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재미를 봤죠. 예, 재미 봤죠. 그것이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매매를 제가 매매 리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리딩. 근데 이제 핵심은 간단해요. 1등 대장주를 1등급 대장주 맞잖아요. 여기 상한가도 나오고 여기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1등 대장주가 아니겠습니까? 상 쳤는데 그것도 대형주인데 이건 개별주가 아닙니다. 대형주인데 그럼 고점 치고 쫙 뽑아내면 이렇게 N파동이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N파동이. 모든 종목은 다 N자 파동을 그린다고요. 이런 식으로. 영문자 N자 파동을 그린다고. 그거를 이제 이 N자가 완성되는 지점을 포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목을 포착하는 게 아니라 1등 대장주만 그렇게 해서 포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려는 거는 4월 달에 사실은 4월 달이면 이제 그 대선 전이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근데 그때는 이재명 후보였죠. 테마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래서 상지건설을 폭락할 때 들어가라. 급등하면 팔고, 폭락하면 또 이제 폭락할 때 또 매수하고, 급등하면 팔고. 그러다가 그게 더블이 넘게 터졌잖아요. 폭락할 때 들어갔는데 물렸어요, 사실은. 한 10몇 프로 물렸어요. 근데 가져가라. 근데 급등했어요. 그래서 팔아. 근데 또 폭락할 때 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상한가 났어요. 팔고. 그걸 3번을 했어요. 걔가 1등 대장주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장이 이제 오늘 뭐 폭락했지만 1등 대장주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1등 대장주 외에는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단기 매매는, 중장기는 상관이 없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매매는 1등 대장주만 무조건 공략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오브젠. 이것도 1등 대장주. 이것도 뭐 사실 몇 번 얘기했어요, 사실. 상한가 3방 넣었죠. 1등 대장주잖아요. 여기 여기서 8% 폭락할 때 사실은 들어갔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다음날 9.6%인가요? 여기서 이제 차익했어요. 그래서 10% 차익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7% 또 폭락했어요.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여기 이제 9% 또 차익했어요. 또 차익.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등 대장주 폭락할 때 잡아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요 사이에 팔아야 돼요. 매도는 요 사이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급이 붙을 때는 9시, 10시 사이 때가 수급이 제일 세요. 제일 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 차익을 했어요. 매도 차익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빠졌어요. 또 7%. 그래서 또 매수해. 또 재매수. 그래서 여기 또 9% 나올 때 또 차익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21,000원을 깼어요. 여기 보시면 21,000원 깼습니다. 이번 주에. 21,000원 깨질 때 또 매수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급등은 안 터졌는데 이거 다음 주에 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3번을 차익한 거예요. 3번. 3번을 차익. 10%씩 3번 차익한 거예요. 그럼 합산 차익이 30%잖아요. 그죠? 근데 또 들어갔어요. 뭐 이제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1,000원 이하에서 또 잡으라고 또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급등이 터지면 또 팔아야 되겠죠. 다음 주에 급등 터지면 팔아야 되겠죠. 27,000원이나 뭐 3만 원까지 이제 파동은 남아 있는데 뭐 어쨌든 이거는 또 다음 주에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1등급 대장주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듯이 실시간 라이브에서 폭락할 때 들어가서 다음 날 아침에 9% 급등할 때 팔고 7% 폭락할 때 들어가서 또 여기서 차익하고 또 여기서 21,000원 또 이하 폭락할 때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1등급 대장주 매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N자가 여기서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고점 쳤지만 여기서 N자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터지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터지면. 그럼 이제 터지면 그때 팔아먹어야 돼. 팔고 나와야 돼. 그게 N파동 기법이에요, 사실. 근데 1등급 대장주만 해야 돼요. 1등급 대장주만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다음 또 요거는 이제 1등급 대장주는 아닌데, 요것도 지금 여기서 이게 N자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N자잖아. 이렇게 영문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빠질 때 매수하라 그랬는데 여기 이날 이제 8%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8%가. 하락할 때. 근데 여기 26% 급등했죠. 왜냐하면 제가 1,500원까지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아직 매도 사인 안 냈는데 여기서 폭락할 때 들어가라 그랬어요. 폭락할 때. 인디F. 이게 이제 대북 테마의 이제 대장이다. 아난티가 사실 전달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난티가 시세가 너무 크게 났고 인디F가 그렇게 시세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100원 이하에서 조정해서 잡아라. 근데 여기 이날 이제 8%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26% 급등했죠. 그리고 또 3일 정도 누르고 또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N자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동은 1,500원까지 남아 있다는 얘기를 2주 전에 얘기했는데 뭐 많이 나오면 한 1,700원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수익이 그러면 여기서 잘 잡았으면 벌써 한 40% 정도 가까이 나왔죠. 40%. 40%.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잡아라 얘기했어요. 잡고 가라. 1,500원까지 가져가라. 대박이 터졌죠. 대박이 터졌죠. 자, 그다음 또 보자고요. 오늘 이제 급등한 미투원. 자, 이것도 1등급 대장이죠. 1등급 대장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상한가를 쳤는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상한가 몇 방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방 상한가만 5방 나왔네요. 상한가만 5방. 별이 5개가 아니라 상이 5개. 상이 5개. 아니 상한가 5개를 치는 종목이 과연 시장에서 안 나오지는 않지만 몇 개나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7월 달이니까 3개월 전인가요? 아까 상지건설.
상징원사 상한가 10방을 쳤어요. 10방. 10방. 그러면 1년 동안에 상한가가 10방을 치는 종목이 과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한 종목도 안 나와요, 거의. 그 한 종목도 안 나오는 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상한가 5방을 치는 종목이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지만 몇 개나 나오겠어요. 나와봐야 한두 개, 두세 개죠. 나와봐야. 그럼 별이 아니라 상한가 5방을 쳤는데 1등 대장이죠, 당연히. 폭락했죠? N자가 여기서 완성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어제. 오늘 폭등했죠? 근데 이제 폭등할 때 따라잡으면 안 돼요. 예, 오늘 폭등했는데 또 이렇게 또 눌리는 조정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눌리는 조정이 나오면 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요게 N자 모양을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라인을 안 깨면 되죠, 이제. 요 라인을 안 깨면 다시 빠지면은 또 들어가도 되죠. 근데 급등할 때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급등할 때 또 따라가면 물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1등급 대장주를 급등시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폭락시에 들어가야 돼요. 폭락시에. 반드시 그거는 폭락시에 N자가 완료가 되는, N자가 완료된, N자 파동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N자 파동을 갖추는 거예요. N자 파동인데 이 N자 파동은 아무 종목이나 택해서 하면 안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등 대장주만 가능합니다. 1등 대장주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등 대장주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는 그래서 1등 대장주를 무조건 해라 얘기해요. 근데 폭락에서 잡는 거예요. 폭락에서 N자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N파동 기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등급을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는 무조건 나오는데 이 1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2등급, 3등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들은 이제 상한가가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5% 급등한 거, 15%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갔어. 예를 들어서 3등급은 뭐 5%, 10% 올라왔어. 약하죠, 그죠? 약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15%, 20%가 아니죠. 여기서 상치고 이래요. 저점에서는 몇백 프로죠, 벌써. 저점에서 200%, 300%예요, 저점에서. 그럼 이런 걸 왜 하겠어요? 단기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근데 무조건 따라 들어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오늘 여기 폭락에서 들어갔으니까 폭락시에 더 잡아야 됩니다. 아까 카카오페이 얘기해드렸죠? 폭락시에 들어가십시오. 폭락시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1등급 대장주들. 폭락시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이제 매매한 것들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또 강의를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종목 더 있는데 강의를 좀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HTS로 제가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고지 보고 이제 PPT 좀 강의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강의를 하고요. 이제 PPT로 좀 강의를 하는데, 뭐, 마찬가지로 1등급 대장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1등급 대장주는 단기적인 승부예요, 사실은. 중장기보다는 단기 승부예요. 중장기 종목은 사실 뭐, N자 파동이라든지 아까 제가 폭락 시에 이제 그 매매 포인트 잡는 것들, 그런 걸 사실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중장기가 아니라 이제 단기 매매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강의를 계속 하는 거고 실시간 라이브에서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폭락시 공략해서 고수익을 터뜨렸다. 그런 자리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개장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오시면은 오늘 카카오페이 75,000원 빠지면은 아까 얘기했죠. 75,000원대 빠지면은 오늘 폭락하면 매수하십시오. 이거 깨도 됩니다.
그 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깨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7만 원처럼 깨고 내려가도 매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십시오. 그럼 매수했어. 그러면 이제 다음날 뭐 9%가 급등해서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차익하십시오. 예,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예, 많이들 시청들 하시고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로 들어가는데 자, 이제 하반기에 좀 중요한 테마를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사실 거래소 좀 코스닥도 뭐 잘 올라가긴 했지만은 아까도 거래소가 좀 우위였어요. 거래소 쪽이. 특히나 이제 거래소 쪽에 중대형주 하다못해 네이버, 카카오 아까 막 폭등했잖아요. 네이버도 폭등하고 카카오도 폭등하고 또 두산그룹주들 뭐 하나그룹주들 뭐 미친 듯이 올라갔죠. 막 그냥 거기 SK하이닉스도 잘 올라오고 그런 주도주성 종목들이 막 올라갔는데 이제 테마가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그나마 이제 인공지능이 좀 붙었고 그다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책에 관련 수혜주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뭐 친환경 관련 그죠? 친환경 이제 태양광, 풍력, 원전 거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도 잘 터졌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는 조금 다른 쪽에서 이제 좀 순환을 인공지능은 저는 계속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만약에 됐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좀 많이 뒤처졌거든요. 응?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집중적으로 투자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미 이제 딥시크 그 중국에서 출시하고 나서 막 미국을 앞서가지는 않지만 미국을 거의 쫓아올 정도로 기술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국보다 지금 한참 뒤쳐졌잖아요. 이 분야에서도. 근데 이게 엄청난 시장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수천조 시장이 되는데 수천조에 수천조, 수백조가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가장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도 더 큰 시장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지 사활을 걸고 기술 개발과 투자를 천문학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갈 테마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테마는 계속 봐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테마주들도 이제 상반기에 막 거기에 엮여서 터진 것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터진 거나 또 정책 수혜를 받을 것들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안 터진 거, 바이오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몇 개, 대표적으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상반기에도 굉장히 크게 갔어요, 사실. 알테오제는 좀 가다 말아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기술지원권 있는 몇몇 종목들, 그 외에는 이제 잘 안 가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도 잘 안 가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이건 매력이 좋아요. 근데 이제 정책이 이제 분명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바이오 정책을 낼 겁니다. 펀드도 조성하고 R&D 투자 지원도 하고 그래서 가격 매력이 좋아요. 그다음 이제 반도체는 뭐 이번에 SK하이닉스 잘 갔고 한미반도체 좀 올라가고 막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소부장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건 좀 많이 못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대체는 우리가 또 수출 품목 1위고 업황도 좋고 그래서 소부장주들은 나중에 또 이건 이제 계속 봐야 돼요. 그다음 이제 신재생이 이번에 많이 터졌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원전이 많이 터졌죠. 태양광도 터지고, 태양광도 터지고. 그다음 이제 풍력도 좀 올라갔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시세가들이 좀 많이 났는데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로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에서도 이제 시세 안 난 것들을 아마 순환할 확률이 높아요.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하반기의 중요 테마는 역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 그다음 뭐 가격 매력이 좋은 2차 전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2차 전지도 가격 매력은 좋아요. 근데 좀 더뎌서 그렇지. 좀 더뎌서.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중성주에서도 시세 탄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대형주는 이제 에코 형제나 포스코 형제들이 사실 뭐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바닥은 나왔는데 올라가다가 그렇게 계속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올라가면 좀 내려왔다가 또 조금 내려오면 또 다 올라가 박스권. 박스권은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그걸 안 하면 수익이 안 나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격 매력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 테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주도주를 제가 얘기해드리면 주도주는 뭐 정해져 있어요. 주도주는 이거는 주도주예요. 주도주. 주도주하고 1등 대장주는 달라요. 주도주하고 1등 대장주가 같은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1등 대장주가 아니에요. 1등 대장주가 아닙니다. 1등 대장주라는 거는 그 테마나 그 섹터 아니면 그 이슈가 나온 종목에서 가장 세게 터진 게 가장 세게는 뭐예요? 결국 상한가를 터뜨리거나 아니면 수직으로 이렇게 날려버린 거나 이게 1등 대장주고 주도주는 좀 달라요. 주도주는 아무래도 중대형주가 많아요. 중대형주 아니면 점유율이 가장 큰 거. 그럼 인공지능 뭐 가장 점유율이 크고 제일 큰 게 뭐예요? 당연히 네이버죠. 네이버. 뭐 말 안 나와요. 네이버. 그죠? 그다음 삼성 SDS. 그다음 1등 대장주는 달라요. 이게 이제 다른 거야. 1등 대장주는 얘네들은 주도주예요. 얘네는 주도주인데 1등 대장주는 코난 테크놀로지.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2주 전에 아니 3주 됐어. 3주 전에 얘기하고 이거 튀어나갔잖아요. 1등 대장주라고. 그리고 아까 이제 오브젠 얘기했죠. 예. 1등 대장주 코난 테크놀로지 오브젠. 더 있긴 해요. 인공지능 관련 테마에서 세게 터진 개별주들이 더 있는데 가장 세게 터지고 가장 가파르게 튀어나간 가장 강력한 파동을 낸 게 1등 대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장 강력한 파동을 낸 게 1등 대장이고 중대형급에서는 점유율이 높은 게 사실은 1등. 근데 중대형급에서 점유율이 높지만 이것들도 이번에 시세가 강력하게 났어요. 이게 대형주인데도 하루에 막 18%를 막 올리고 그랬어요. 네이버 전달에 보시면 하루에 18% 막 급등시켰어요. 아니 네이버가 1년 내내도 10% 아니 5%도 잘 안 하루에 5% 이상 올라가는 적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보질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 18%를 올리는데 당연히 강력한 파동이죠. 근데 어쨌든 세게 올라간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등 대장주는 개별주는. 근데 쟤네들은 이제 점유율이 가장 크고 그래서 주도주예요. 주도주. 그다음 이제 바이오 쪽은 리가켄바이오. 예. 코스닥에서 이제 시총 1위가 이제 알테오젠인데 리가캠이 작년부터 해서 쭉 올라오면서 ADC 플랫폼에 대한 기술 수출권으로 시총이 많이 커졌어요. 그죠? 예, 시총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에 있어요, 지금. 잘 올라왔고. 그다음 이제 또 한가는 젠백스. 과거에 이제 젠백스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작전하다가 한 10년 전에 걸렸었는데 췌장암 이슈 가지고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그 임상 이슈로 주가를 상당히 많이 부양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은 리가캠하고 젠백스. 1등 대장주는 이번에 이제 점상한가 3방 나온 ABM, 텔콘 RF, 3연수 상한가 나왔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1등 대장주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이제 폭락해서 뭐 2, 3일 이상 뭐 폭락이 나올 때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면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관심 두면 되겠죠. 자, 그다음 반도체는 뭐 더 볼 것도 없고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다음 1등 대장주는 네페사스. 이것도 3주 전에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검증한다고 해가지고 1등 대장주를 쫙 명단을 30개 했는데 그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검증했더니 한 종목 빼고는 다 29개가 다 터졌잖아요. 30개 종목에서 29개가 터졌어요. 그 승률이 97%죠. 그다음 PIE, 그다음 신재생은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 한화솔루션, 효성중공. 얘네들이 주도주예요. 신재생에서 주도주예요. 신재생에서는 얘네들이 주도주야. 1등 대장주는 좀 다르죠. SK 이터닉스, 그다음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우리가 잡아가지고 대박을 터뜨렸어요, 제가. 무료 방송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 매일매일 한다 그랬죠. 그다음 대명에너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등급 대장주고 주도주입니다. 1등급 대장주고 주도주예요.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 10여 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고지 안 보고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보니까. 자, 그래서 7월 핵심 공략 대상 주도주를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네이버하고 삼성 SDS 고점 치고 지금 이달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많이 빠지고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아까 얘기했고 7월 달에 또 파동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조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어느 지수 조정 완료를 봐야 돼요. 얘네들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죠? 큰 종목들이에요, 다. 작은 종목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다 몇십 조예요. 그죠? 지수 조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타이밍을 잘 잡으면 돼요. 완료가 안 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거는 튀어나갈 것 같긴 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잘 봐야 돼. 다음 주 중반 전후로 얘네들이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지수가 지금 오늘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000까지 내려가거나 3,000포인트를 깨거나 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달에 조종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 3,000 근처나 아니면 3,000을 깨거나 뭐 그래도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타이밍들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적으로 보세요. 매매 포인트가 나옵니다. 7월 달에 공략 포인트 잡아야 될 종목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다음 풍력 CSA 베어링. 그다음 LG CNS. LG CNS. 이번에 세게 터졌어요, 6월 달에. 그다음 한전 KPS. 뭐 한전그룹 계열사죠. 자, 거기에 이제 1등급 대장주는 개별주는 K옥션. 이달에 한번 상한가 터지면서 그다음 아까 미트원 얘기했죠. 미트원. 그다음 텔콘 RF제약. 이런 것들이 1등 대장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종을 좀 타고 뭐 조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음 주 조종은 이런 이제 주도주성 종목들, 핵심 종목들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잘 잡으면 제가 보기엔 고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폭락에서 꼭 여러분들이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목요일장에 막 50포인트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탑승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연속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못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될 거예요, 아마. 아까도 얘기했죠. 한 일주일 안짝에서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주일 안짝에서 저점 매수를 잘 해두면 분명히 또 7월 달에 7월 중반 이후에는 또 시세들이 강렬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대장주하고 주도주를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은 여기 뭐 이렇게 개별 종목도 빼고는 사실은 대형주들은 다 아는 종목이죠. 그죠? 다 아는 종목이죠. 뭐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겠어요? 꼭 포인트 잘 잡으세요. 분명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중반 전으로 분명히 또 좋은 시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또 이제 1등급 대장주. 그다음 이제 이건 개별 종목들. 저출산의 에르코스. 이거 오늘 급등했을 거예요. PI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이거는 3번을 재매수를 잡아서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때 차익을 하고 또 폭락할 때 또 들어가서 또 상한가 먹고 또 폭락할 때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3번을 했어요. 이달에도 또 이건 또 공략 포인트 또 나옵니다. 이거는 PI. 이거는 제가 신대가에서도 많이 했고 마켓에서 많이 그 차트 강의 많이 얘기했어요. 그다음 파로 이번에 저점에서 몇백 프로 났는데 이게 파동이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FSS. 요것도 급등이 이달에 세게 터졌어요. 근데 이제 폭락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폭락 조정이 완료되면 또 한번 파동 날 거예요. 그다음 바른손. 요것도 상한가 터지면서 한번 급등했어요. 이달에. 근데 이제 좀 조정받았죠. 그죠? 그다음 이제 NHN. NHN. 이런 것들이 1등급 대장주예요. 에르코스, PI, 파루, FSN, 바른손, NHN. 이런 것들 이제 다 마찬가지로 개별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종 시에 올라갈 때 잡을 필요 없어요. 올라갈 때 잡으면 무조건 물려요. 100% 물립니다. 제가 얘기죠. 100% 물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분명히 조정이 또 들어옵니다. 조정이 들어올 때 2, 3일 정도 조정 들어오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서서히 분할 매수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타이밍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5분 남았다는데 이게 차트로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릴게요. 바닥을 탈출하는 과연 우리가 바닥주는 어떤 것들 얘기하냐. 이게 바닥주예요, 바닥주. 그러면 바닥을 형성할 때 이렇게 저점을 1번, 2번, 3번, 4번. 보통은 우리가 2번 정도를 형성하면 쌍바닥이라 그래요. 근데 쌍바닥을 형성하면 이렇게 파동이 한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파동 나올 때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고롭습니다. 물려요. 그래서 이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이나 4번 정도 형성되고 나서 2평을 뚫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60, 20 다 뚫었어요. 61선, 21선, 뭐 22선 다 뚫었어요. 뚫고 다시 내려왔는데 60선에 지금 안착돼 있죠. 그죠? 그래서 60선 밑에서 이렇게 3번을 최소한 저점을 유지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잡을 필요 없어요. 바닥에서 잡으면 지루해요. 지루하니까 딱 뚫고 나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는데 60선을 그 다음부터는 안 내려가잖아요. 그죠? 안 내려가. 그러면 이게 바닥 탈출 시그널이에요. 바닥 탈출. 바닥을 탈출할 때부터 타이밍을 잡으시라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바닥인데 이게 바닥이잖아. 이런 데서 잡고 있으면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안 가요. 안 간다고. 지겨워요. 징글징글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바닥을 이거 바닥이 이제 완성이 됐구나.
근데 바닥이 완성돼도 지루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탈출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제 바닥 탈출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면 오랫동안 안 기다려요. 그래서 바닥줄을 이런 거를 선택해야 돼요. 이 종목이 뭐냐면 종목명은 태웅 로직스예요. 이게 물리회사인데 회사 실적 무지하게 좋아요. 이게 저평가예요. 저 PER, 저 퍼저비예요. 저 PBR.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자산 가치도 되게 뛰어난데. 근데 주가도 엄청 안 가요. 근데 차트상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가면 지겨워. 그러니까 바닥 탈출하고 나서 그때부터 들어가시라 이거예요. 바닥을 탈출하고 나서. 예? 징글징글 안 가니까.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닥이에요, 다. 그죠? 그냥 여기서 2평 한번 뚫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바닥이 완성돼. 근데 여기 이게 다 바닥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데서 그럼 징글징글해요. 3개월, 4개월, 5개월, 뭐 길면 뭐 7개월, 10개월 안 가요. 이런 데서 들어가지 말고 바닥을 탈출하면 저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이상 나오잖아요. 그죠? 세 번 이상 나오잖아요. 네 번, 다섯 번. 근데 여기서 바닥 탈출했죠. 그죠? 탈출했단 말이에요.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바닥을 탈출했어. 탈출. 그러면 여기서 빠질 때, 이제 빠질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오랫동안 안 기다려요. 오랫동안 안 기다려요. 자, 이 종목이 뭐냐? 종목에 안 적혀 있죠. 예. 요거는 무료 방송으로 오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또, 저 자식 또 뭐 꼬시려고. 그래서 종목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가서 지겹게 하지 말고요. 바닥 선점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닥주는, 물론 바닥주는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들고 가면 나중에 크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 오래, 징글징글하게 오래 걸린다. 징글징글. 그러니까 바닥을 탈출할 때 그때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닥을 탈출하면 이제 조종을 좀 탄단 말이에요. 근데 조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뭐 한 2, 3일에서 일주일, 뭐 한 5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바닥을 탈출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닥을 탈출했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들어가시라 이거예요. 이런 데서. 바닥 탈출하고 나서. N자잖아요, 이것도. 이 종목은 SKIE 테크놀로지. 예. SKIE 테크놀로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이런 데서 들어가서 선점하면 물론 그냥 한 6개월 들고 가도 되긴 한데 지겹잖아요. 바닥에서. 바닥 탈출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선점하는 거예요. 조종시에. 예, 조종시에. 바닥 탈출. 그래서 오늘 이제 바닥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바닥에서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 바닥 탈출하고 나서 그때 집중하고 단기는 1등급 대장에는 당분간은 노리지 말아라. 그리고 중대형주는 반드시 주도주를 공략해야 돼요. 특히 대형주 하시면 그냥 무조건 주도주에다가 몰빵이에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1등급 대장주야 뭐 개별주니까 그렇게 몰빵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대형주를 만약에 선한다. 그러면 시장이 많이 내려갔어. 4월 달에. SK 하이닉스에도 막 몰빵, 제가 2개월 전에도 SK 하이닉스 몰빵 치라고 했어요. 무료 방송에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도주에다가 몰빵 치는 거예요. 뭐 개별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또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